예, 이제 4주차 2차 시에서 샤논의 이론 중에서 정보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사실은 이제 목표는 정보 이론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샤논이 이것을 자신의 논문에 정보 이론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샤논은 수학적으로 통신을 효율성 있게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 이런 식의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선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 압축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를 쓰다가 이제 귀하에 선생님의 하드에는 더 이상 파일을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또 파일을 압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압축한다는 뜻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연속극 드라마를 보십시다. 사실은 연속극 드라마가 1분이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애도 있는데 재벌아들하고 만나서 고생 좀 하다가 결혼했다. 이게 그 데이터가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상당히 이제 불량하게 압축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정밀하게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르노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별로 좋은 예가 아니지만 포르노 사진도 쉽게 압축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컬러 픽셀들이 90% 이상이 살색으로 다 될 거니까요. 그래서 살색 100만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밑에 있는 그림에서 초록색의 3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초록색 작은 상자가 3개가 있죠. 자, 그것을 초록색 상자를 3개를 그대로 놓을 것인지 또는 초록색 하나를 주고 거기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줄 것인지, 만약에 초록색이 10,000개가 있다 하면은 초록색 상자를 하나를 주고 10,000이라고 숫자를 붙이면은 그 데이터를, 윗줄에 있는 데이터를 훨씬 더 작은 분량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는 대략 원래 사이즈가 10기가였으면은 텍스트 문서는 대략 2기가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This is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잠깐 잘라보면은 IS가 2번 나와 있죠. IS를 한 번만 주고 이거 두 번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데이터 압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압축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10기가를 줄였더니 3기가가 됐다.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더 줄여보지. 그랬더니 1기가가 됐다. 또 줄이고 또 줄이고 해서 이것이 데이터가 1kg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또는 글자 1개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글자 1개가 표시할 수 있는 파일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압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이론상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한계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에도 사용이 돼요. 샤논이 자기의 논문을 쓰고 나서 아마 거의 제일 먼저 한 일이 친구와 같이 팀을 짜서 라스베가스에 놀러 간 겁니다. 물론 돈 따라간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위바위보를 생각을 해도 이상하게 상대방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맨날 가위만 내네. 그러면은 주먹 내면은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잘 보니까 상대방이 가위하고 보만 내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위하고 보만 내면은. 보나 아니면 가위죠. 둘 중에 하나. 글쎄요. 주먹은 내면은 가위하고 보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상대방이 90%를 가위를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90% 주먹을 내면은 상대방의 돈을 딸 수가 있어요. 도박을 할 때에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상대가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도록, 즉 상대방이 보기에는 내가 내는 가위바위보가 난수처럼 보이도록 해야지
그것이 가장 돈을 덜 잃는 법입니다. 그래서 샤논은 도박장에서, 카지노에서 룰렛이라든지 뭐 이런 카드 게임에서 최대한 규칙을, 그러니까 데이터 압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제법 땄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무선 통신이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림만 그렸는데, 자, 이제 그 공중에서 전파가 날아다닐 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를 우리의 음성을 최대한 압축을 하면은 10기가를 보내야 되는 것을 3기가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것을 그 위성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데이터 압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압축을 하면은 워낙 압축이 잘 되면은 그런 암호를 해독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압축을 하면 할수록 통계적인 특성이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압축을 하면은 마치 난수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난수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언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난수라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샤논이 암호 이론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정말 난수처럼 굉장히 데이터가 압축된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할 때 딱 1초만 잠깐 테레비 화면 보고 있어도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상대방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연속극이나 중국의 무협 드라마를 보기가 쉬운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연속극 같은 거 딱 5분만 보시면은 여자분들은 연속극 끝까지 결말을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그렇게 많이 엔트로피가 해당되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이제 추측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도박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신호를 받을 때 다음번 신호가 무엇일까? 그것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는 요즘에 알파고 때문에 워낙에 유명해졌지만 대략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니트하게, 정말로 아주 멋있게, 산뜻하게, 정말로 사람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몰고 가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얘는 정말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라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읽기도 복잡한데요. 뭐냐면은 그냥 그런 거 다 골치 아프고, 기계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기계는, 알파고는 자기가 바둑이라는 것, 이것을 이긴다, 진다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냥 오로지 기계는 바둑돌을 흑백을 두다 보면은 나중에 집을 계산을 해서 집이 더 많은 쪽이 이긴다.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정석이며 끝내기며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둑돌을 두면은 결국에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은 점수가 더 높은 쪽으로 나올 것이다. 저런 식으로 가면은 점수가 좀 낮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아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아예 생각이 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람의 생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오로지 단순히 점수 하나로만 이제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니시티 디스턴스라고, 이 부분은 암호에 관한, 그러니까 정말로 암호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암호문을 쭉 만드는데 암호문이 짧으면은 이 암호는 밀크를 암호로 만든 것이야. 또는 뭐 키스를 암호로 만든 것이야.
또는 뭐 자동차를 암호로 만든 것이야.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암호문이 아주 길다면, 암호문이 충분히 길다면은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암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는 일상 언어로 쭉 읽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시티라는 것은 암호문이 얼마쯤 돼야지 얘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 즉, 이것은 완벽하게 해독한 것이야. 그렇게 말하려면 암호문이 얼마쯤 돼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문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현실적이지는 않은데요.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 암호에서는 유니시티 디스턴스가 아주 짧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 줄짜리 암호 이거를 읽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아까 인공위성 그림이 나와 있었죠. 뭐 전반적인 구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이나 드라마를 위성 방송으로 보낸다고 합시다. 맨 처음에는 이것을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최대한 압축을 해야지 송신 시간이 적게 걸리죠. 자, 최대한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압축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암호문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암호를 해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압축을 하면은 무선 송신을 할 때 딱 한 비트에서만 글자 한 개만 에러가 발생을 해도 이제 이 화면이 이제 흐려지고 지지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송신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고쳐낼 수 있도록 에러를 고치는 에러 코렉팅 코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한 게 1을 보내고 싶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1을 3번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보냈는데 혹시 에러가 한 번 발생했다. 그러면은 100 아니 110 또는 뭐 101 또는 0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0은 에러일 거야. 그리고 원래 111일 거야. 0을 보낼 때에도 000 3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한 번 발생하면은 100이 나왔다면은 이건 원래 000을 보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에러를 코렉트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신에 그렇게 에러를 코렉트 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분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원래 압축해서 암호로 만들고 그것을 에러 코렉팅 코드를 사용해서 약간 분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무선 통신으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에서도 에러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자 한 개를 그러니까 8비트로 보내는데 보내는 가지수가 2를 8번 곱한 것, 256개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사실은 마지막 제일 8번째는 얘는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략적인 정보이론을 이제 보셨습니다. 정보이론의 요점은 그냥 딱 하나, 엔트로피라는 것.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압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공지능에 써먹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암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유니시티 디스턴스, 즉 암호문의 분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것이 해독이 됐다,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론상 해독하기 불가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차시에는 대칭키와 비대칭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